유사남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CPI 관련돼서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요. 시작해 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될 CPI 혹은 내일 PPI의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미국에 사는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인 14가지 정도의 항목들이 과연 11월 달에 가격이 올랐는지 아니면 내렸는지 알려드리면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PPI와 CPI가 어떻게 될지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CPI는 크게 1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집에서 먹는 음식, 집 밖에서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 가솔린 가격과 히팅 오일들, 전기, 도시가스, 원자재, 신차, 중고차, 의류 서비스, 거주비, 운송비, 의료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것들에 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식 같은 경우 각각 품목이 많은 만큼 여러 가지를 봤어야 했는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항목인 옥수수, 밀, 카놀라유 같은 품목들은 하락했지만 반대로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가격들의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고기 같은 경우는 소, 돼지, 닭 할 것 없이 모든 품목들이 소폭 상승했고요. 곡물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옥수수, 밀, 카놀라유는 하락했지만 콩, 콩기름, 귀리, 쌀 등등이 상승해주면서 일단 전체적인 곡물 가격들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타 음식 품목인 오렌지 주스나 설탕, 코코아가 전달 대비 상승하고 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해줬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상승한 품목들이 하락한 품목들보다 더 다양한 품목들을 차지해주면서 음식 가격은 전체적으로는 아마 11월 달 전달 대비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먹는 음식 같은 경우도 사실 ISM 서비스 지표를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할 만한 지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크게 서비스 가격이 상승한 곳이 레스토랑 섹터, 뭐 푸드 인더스트리인 만큼 리포트 기준으로 봤을 때 노동 공급이 부족한 곳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집 밖에서 먹는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들도 보다 높아진 노동 코스트와 음식 가격이 상승하도록 놔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에너지 쪽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가가 최근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가격은 전달 대비 하락했지만 아무래도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히팅 오일의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중유 쪽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Y 차트 기준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가스와 같은 공공요금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받은 전기료와 가스비를 참고해 봤는데요. PSEG라고 해서 이제 뉴저지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비와 가스비 둘 다 전달 대비 사용료가 약 2에서 3%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중 재미나게 제가 봤던 건 가스 공급비가 한마디로 공급자가 가스를 들어오는 가격은 전달 대비 12% 가까이 상승하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코어 CPI 항목들로 넘어와 볼게요. 자, 일단 코어 CPI는 아시다시피 모든 품목에서 음식과 에너지, 계절의 영향을 받는 품목을 제외한 것들의 가격이 바로 이 코어 CPI 한마디로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처음은 원자재 가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거는 목재는 뭐 하락하고 금속은 상승하고 플라스틱 가격은 하락하고 오일 관련해서 여러모로 영향을 주는 다른 부분들이 섞여 있는 만큼 예상이 어렵지만 ISM 제조업 지수에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조금씩 계속 오고 있다고 인터뷰가 된 만큼 그리고 여러 인터뷰어들이 공급이 나아지고 있다고 표현한 만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가격을 측정할 만한 지표는 없었지만 COX 콕스 오로 기준으로 4만여 개의 오토 딜러를 소유하는 회사 기준으로 리포트가 작성이 되었는데 이제 매출이 11월 달을 전달 대비 약 매출이 4%가량 하락했다고 백로그가 줄고 있다고 표현한 만큼 매출도 많이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신차 가격도 오랜만에 드디어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만큼 매출이 아주 큰 폭으로 꺾이고 인벤토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에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이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나임 중고차 가격 인덱스라고 해서 이미 CPI가 나오기 전에 중고차 가격을 따라갈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전달 대비 0.3% 하락했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절대 큰 게 아닌 게 전달에 워낙 중고차 가격이 크게 하락했거든요. 약 2.4%나 하락했었고 사실 저번 달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데 제가 생각해도 정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0.3%라고 정말 미니멀하게 아주 작은 만큼 하락한 만큼 저번 달만큼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추는 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는 의외로 반대되는 재미난 리포트가 많았어요. 말씀 일부에서 나온 것처럼 불프의 영향인지 블랙 프라이데이 영향인지 의류 가격이 뭐 10% 15% 하락했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ISM 제조업 지수를 찾아보시면 유일하게 새롭게 들어오는 뉴 오더가 더 늘어나는 성장한 사업이 18개의 제조업 직군 중 딱 한 개의 산업이 바로 의류 산업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표가 섞인 만큼 정확하게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ISM 제조업 지수보다 나오는 뉴스들이나 블랙 프라이데이의 가격들을 들어본다면 전체적으로는 하락이 조금 더 가까운 지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료용 상품들을 찾아본다면 ISM 서비스 지표를 나온 인터뷰들을 보신다면 공급이 나아지고 있지만 몇몇 품목들은 여전히 비싸고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 만큼 그리고 사실상 경기 침체와 의료용 상품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덜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이번 달에는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ISM 리포트에서 가장 사람이 부족하고 여전히 일꾼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임금을 더 높이더라도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된다고 인터뷰가 나온 만큼 전달 대비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반대로 의료 서비스는 어떻느냐? 의료 서비스는 인터뷰를 찾아본다면 지금 계속해서 노동자가 돌아와서 계속해서 수술할 수 있는 만큼이 늘었고 조금 더 많은 페이션트를 돌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고임금 노동자인 만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CPI 중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거는 쉘터 혹은 주거비입니다. 그리고 주거비가 사실상 약 CPI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만큼 가장 CPI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렌트비가 재미난 게 시장에 공급되는 렌트비가 아니라 OER이라는 연준이 특별하게 따로 조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생각보다 커다란 온도차를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일단 뭐 제가 OER에 대해서 정확한 지표는 아무래도 CPI가 발표될 때 나오는 만큼 제가 볼 수 있던 항목은 시장에 공급되는 렌트비를 제가 조사할 수 있었는데 가장 미국에서 커다란 두 개의 렌트 리스팅 회사들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지역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렌트비가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렌트 리스트 회사 중 하나인 아파트먼트 리스트에서 발표한 내용이 11월 한 달 동안 렌트비가 2017년 이후로 한 달간 가장 많이 렌트비가 폭락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거진 1% 가까이 폭락했다고 발표를 한 만큼 아무래도 렌트에 관해서 우호적인 지표가 나와주기는 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란. 그러면은 자 이런 거를 보면서 렌트비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꺾였는데 연준이 조사하는 방식에서는 꺾일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미난 게 연준이 조사하는 방식은 일단 설문조사를 돌려가지고 일단 집을 소유하고 있는 랜드로드한테 소유를 너가 만약에 너의 집을 렌트비를 받는다면 얼마만큼의 렌트비를 받고 싶냐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라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렌트비와는 조금 온도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랑 실질적으로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연준의 조사 방식인 OER, Owners Equivalent Rent라고 하는데 이 OER 방식은 약 시장에서 거래되는 렌트비의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 정도 렌트비의 후행을 하는 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값에 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약간 후행하는 지표라고 하는데 이 지표가 사실상 뭐 렌트비가 꺾인 지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집값이 꺾인 지는 약 한 8개월, 9개월 정도가 된 만큼 그런 만큼 조금 더 후행하는 지표를 아마 앞으로는 몇 개월간은
OER이 연준의 렌트비가 주거비가 조금 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건 결국 지금 렌트비가 강력한 속도로 폭락하는 만큼 만약에 이제 드디어 OER이 꺾이기 시작을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 렌트비 후행해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CPI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좀 더 커다란 폭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기에는 아마 2023년 초반쯤에 이런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튼 이렇게 품목별로 여러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지표들이나 물가들을 알아봤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 봤을 때 코어 CPI는 개인적으로는 꺾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OER은 품목이 정말 절대적인 수치를 참 강요하는 만큼 month over month 기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달 대비 코어 CPI가 낮게 나온다고 자신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인 CPI는 1년 기준으로 어떨 것 같냐? 요거는 좀 재미난 내용인데 전년 1년 전 12월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은 0.8% 한 달 기준으로 0.8%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온 만큼 사실 이번 달에 너무 적당히 높게만 나와준다면 전달만큼만 나와준다면 아마 크게 CPI 지표가 1년 기준으로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조사한 물가 상승률들을 알아봤는데 품목별로 여러분들의 의견 꼭 코멘트와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